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업데이트해드릴 QQQ는 저희 수트 채널에서 분석했었던 고성장 ETF SPYG 그리고 MGK 영상에서 등장했었죠. 오늘은 2021년 말에 새롭게 교체된 종목들을 짚어보고 작년 1년간 QQQ의 주가 상승 원인을 숫자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기대되는 QQQ의 모습을 그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QQQ의 벤치마크 인덱스인 나스닥 100은 기존에 보유 중인 6개 종목을 빼고 새로운 종목 6개를 추가했는데요. 먼저 빠진 종목들은 여기 보이는 기업들로 해외여행 갈 때 한 번쯤 사용해봤을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과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팍스사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업들은 IT 및 경기 소비재 기업들로만 구성되는데요. 이 중 전기차 제조사 르시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고 2021년 중순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여 약 80조 원이 넘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먼저 성장을 하고 나서 2021년 4분기부터 전기차 출고가 시작될 정도로 사업 초창기에 속해 있습니다. 숙박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인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 2분기에 매출이 급감했지만 3분기부터 영업이 회복되면서 2020년 말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2개 기업 외에도 사이버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도 추가되었으며 클라우드 보안 기업 G스케일러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더그까지 포함됐는데요. 데이터, 클라우드 및 디지털 보안과 같이 확실히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QQQ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패시브 ETF가 그렇듯 이번 종목 교체도 QQQ의 투자 알고리즘의 결과물인데요. 간단히 복습해보면 이 ETF는 매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종목 중 시가총액이 높은 100개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즉, 특별히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서 종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데요. 애초에 나스닥이라는 주식 거래소에 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기 때문에 QQQ도 대형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연말에 QQQ에서 빠진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20조 원 언저리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은 40조 원 이상이었으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번에 제외된 종목들이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져서 제외된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성공적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기업들의 시총이 1년 만에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최근 2년간의 주당 이익을 보면 포티넷 한 개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모두 손실을 냈는데요.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손실이 더 깊어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이 6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영업에서 손실을 내고 있지만 높은 미래 성장과 수익 전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셈이죠. 그럼 이번에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상승 원동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는 약 24% 상승했는데요. 비록 2020년에 기록적인 수익률 40%보다는 낮지만 과거 평균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S&P 500과 비교해보면 QQQ의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그래도 1%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작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PE 거래배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건데요. 1년 동안 주가가 24% 올랐는데 PE 배수가 15% 하락했다는 건 QQQ에 포함된 기업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46%나 올랐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로 어느 기업들이 QQQ의 이익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보니 여기 보이는 10개 종목들이 79%나 기여했는데요. 먼저 12% 비중으로 가장 크게 투자된 애플이 한 주당 이익을 71%나 상승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비중은 9%였는데 주당 이익이 55%나 상승하며 2위 자리를 차지했죠. 또 흥미로운 것은 투자 비중은 작지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 mRNA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해진 모더나는 2020년만 해도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테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 판매량 폭증으로 작년 매출이 1년 만에 15배 증가하며 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비록 QQQ가 모더나에 투자한 비중은 1%도 안 될 정도로 작았지만 전체 이익 증가에 7%나 기여한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 비중은 1% 안팎이지만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로 둘 다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본 헬스케어 기업들입니다. 각 기업의 이익이 59배, 34배나 증가하면서 투자 비중이 높은 다른 종목들보다 QQQ 이익 상승에
더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 종목에는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IT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QQQ는 변동성은 높았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거래 배수 상승으로 인해 오른 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QQQ가 대표적인 성장 ETF로서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QQQ의 투자자들이 현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ETF의 거래 배수가 1년 전 대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과거 평균 대비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건 과거 30년간의 QQQ의 정상화된 PE 거래 배수인데요. 현재 거래 배수는 약 48배로 과거 10년으로 봐도 아직 월등히 높고 더 길게 보면 IT 버블 당시와 비슷한 레벨입니다. 저번에 마켓 사이클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원리대로 현재 QQQ의 가격대는 리스크가 높은 구간인 겁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금리 상승은 QQQ와도 연관이 높은데요. 금리 상승은 어차피 대부분의 주식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성장이 빠르고 미래 성과의 기대감으로 인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IT 기업들은 특히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IT 섹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탄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우량한 테크 기업들과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있거나 최근 들어서야 겨우 손실을 모면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주목받는 기대주 테크 기업들로 간략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인 기대주 테크 기업들이 바로 작년에 레이 달리오가 떠오르는 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면서 버블을 경고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당장 현금 이익이 없고 모든 가치가 미래 기대감에 걸려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특히나 취약한 것입니다. QQQ는 이 우량한 테크 기업들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에도 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올해 추가되는 6개 기업들 중 5개가 아직까지도 손실을 내는 기대주 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고작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QQQ에 적자 기업들이 14개나 된다는 것이고 이 기업들 외에도 약간의 이익은 내고 있지만 매우 높은 거래 배수에 거래되는 기대주 테크 기업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ETF 그리고 더 넓게는 나스닥 지수가 최근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이유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번에 편입되는 6개 종목들은 QQQ에서 2.1%만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 교체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QQQ 투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QQQ의 거래 배수가 한참 높은 수준이라는 것과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QQQ 투자 여부 혹은 투자 비중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QQQ의 최신 상황을 점검한 것처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업데이트를 원하는 ETF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